편안하게 살 빼주는 다이어트 박사의 살아있는 살 빼는 이야기. 20년 공력으로 뽑아주는 다이어트 집중 가외, 그리고 실전 도구. 뇌새김 다이어트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제가 실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전에 다이어트에 대한 원고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이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원고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게 구성해서 전달해 드리면 되겠구나. 모래사장에서 예쁜 조약돌을 주워든 느낌, 또는 깊은 산에서 헤매다가 뭐가 뿌리가 나와 있는 줄 알고 쑥 뺐더니 산삼. 네, 그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신받다죠. 뇌새김 다이어트,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날씬했을까? 계모가 날씬했을까? 저는 이 환자분들이 오실 때 물어봐요. 백설공주가 날씬했을까요? 계모가 날씬했을까요? 자, 동화 속에서는 백설공주가 얼굴도 하얗고 일단 맡은 역할 자체가 좀 불쌍해지는 상황에서 왕자를 만나서 이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쪽으로 가는데 좀 악역이잖아요, 계모는. 자, 그래서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누가 날씬하다라는 어떤 접근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실은 모든 사파나 또는 모든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겠지만 백설공주가 날씬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 계모인 왕비가 훨씬 날씬합니다. 자, 왜 계모가 날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다이어트의 세계로 들어온 게 지금 제 몸무게를 한 20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아주 바짝 마른 이제 그런 몸은 아니지만 날씬하다고 얘기를 듣는 몸입니다. 49에서 50kg 정도. 이제 이 몸무게를 20년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1, 2파운드의 어떤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버리지를 냈을 때 그 정도의 몸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109에서 111, 2파운드까지 그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몸을 20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물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런 지식 없이 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굶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무슨 중국에서 다이어트 같은 거를 전화로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홈쇼핑이나 또는 인터넷 쇼핑에서 얼마든지 쉽게 오더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예전에는 무슨 주문 ARS 번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중국에서 어떤 티 같은 거를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끔찍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살 빠지는 티라고 해서 물에 한번 담궜다가 빼서 마시면요, 거의 3초 만에 화장실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효과. 저는 그때 몇 번 마시고 포기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센나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장을 비우는 이제 엄청난 사하력이 있는, 저희가 이제 사하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강력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대장에 용종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사례도 있죠. 살 빼기 전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이죠. 살 빼는데 방해되는 변명 모음.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저녁 모임을 거절할 수 가족들과 함께 늦은 시간에 먹을 수밖에 안 먹으면 잠이 안 새벽에 일이 끝나서 허기지면 먹는 게 유일한 세상 사는 낙이고요. 즐거움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확 가슴살이 빠질까봐 걱정돼서 잘 먹는 모습이 예뻐 보인대요. 오빠가 자기보다는 날씬하니까 친구가 멀리서 방문해서 같이 먹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이어트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서 연초부터 시작. 남편이 돈 아깝다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 인생 뭐 있나요? 먹고 그냥 살래.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살 빼기 글렀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변명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자,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몸에 착 붙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아침에 붓기 빠질 때까지 출근도 못하고 기다리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남자들이 잘해주는 대접 좀 받아보고 싶어요. 내가 때리면 아플 것 같다는 말 안 듣고 싶어요. 머리 감을 때 옆구리 살이 허벅지에 안 닿았으면 좋겠어요. 남친이 바람 필까봐 초조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찼으면 좋겠어요. 나도 남자 등에 업혀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는 농담 해보고 싶어요. 섹시해 보인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번화가를 걸어보고 싶어요. 먹는 자리에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어요. 친구로 너무 좋다는 말 때문에 상처 그만 받고 싶어요. 뚱뚱하다는 표현이 국어 사전에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공감되는 소망 있으신가요? 이 얘기들은 모두 요약하자면 살 빼고 싶어요. 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새김 다이어트. 굉장히 재밌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기존에 이런 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원리들이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원리들인데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날씬하면 좋은 점. 얼마든지 옷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입어보고 마음껏 고민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공감하시나요? 옷 사러 가보면 어느 정도 그 평범한 몸매의 옷들이 훼손이 좀 많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뭐 상설 매장 같은 경우 좀 날씬한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아무래도 도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해외에 나와서도
물론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뭐 신장이라던가 또는 몸매에 비교하면 그 외국인들의 몸이 큽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이고요. 하지만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 그리고 날씬해져야 한다라는 그 절실함, 정말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띵하다 그러죠. 날씬하다는 것을. 띵한 여성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참 날씬하구나. 근데 상당히 그 질투가 있어요. 물론 이 해외라는 곳 자체는 뭐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성들의 강렬한 욕망은 세계 어디서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도 날씬하고 싶다. 예쁜 옷 입고 싶다. 그 디자이너들이 말이죠. 엑슬라지에 맞춰서 최초의 옷을 디자인하지는 않아요. 이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입어보면 야, 이게 포인트구나. 딱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옷을 딱 이렇게 핏이 딱 사는 그 느낌. 자, 이게 바로 일단 허리선은 잘 살아나야 되고요. 드러나는 이 가슴선 그리고 목선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비밀 하나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중 조절 후에 10년 이상 만족할 만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뭐 임신 상태라던가 또는 몹쓸 어떤 질병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체중이 갑자기 불안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일단 20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당신이 지속적으로 굶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당신의 뇌는 이 새김을 통해서 지금의 몸과 체중 기록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 제어 장치가 확실히 걸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번 지난 10년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10년을 거꾸로 차분히 환산을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출발한 그 순간부터 아직까지 10년의 내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최근 몇 년 정도 체중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년. 이게 바로 몸의 기억 장치를 리셋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뇌는요, 저장 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거든요. 따라서 한 10년 정도 창고에 저장한 체중 데이터는 오래된 것부터 삭제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우리가 이 위장이나 또는 대장 그리고 뭐 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다이어트는 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 몸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쩌다 보니 새로운 거 하지만 원치 않는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두꺼운 옷은 빨리 벗어버릴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꺼운 옷을 하루라도 더 오래 입고 있는다면 그 부정적인 기록은 뇌에 하루라도 더 오래 저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뇌세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요. 뇌에서는요, 나쁜 기록도 좋은 기록도 계속 색임질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나쁜 기록을 더 색임하기 전에 기록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다면 그 기록을 절대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요. 뇌를 적절히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성공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방송해드리는 이 뇌세김 다이어트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규칙적인 데이터를 나만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나의 뇌를 적절히 안심시키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에 의해서 제 환자들은 실패한 분이 없으세요. 자,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뇌세김 다이어트. 앞으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한 회 한 회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는 20년 시간 걸려서 뭐 이거 이렇게 많이 끌어모아 놓기는 했는데 이게 한 몇 회 정도 방송 분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30회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또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재밌는 것들로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참 재밌잖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구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굶지는 마십시오. 어제 많이 먹었다고 오늘 굶고 오늘 너무 굶다 보니까 내일 또 많이 먹고 악순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살을 빼고 싶다면 나쁜 기록을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규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뇌를 안심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뇌의 그 안정적인 흐름, 자, 이것이 몸에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흐름을 준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장애가 있으시다거나 또는 불면, 그 수면장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살을 잘 못 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잠 못 자고 많이 걱정하고 이랬을 때 살을 쭉쭉 빠져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서 그런 불안증들이 오래 진행됐을 때, 그리고 살이 어느 날 쭉 올라가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나서 이제 치료처를 찾아오시는 경우 체중을 내리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몸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그 증상은 조기에 어떤 해결점을 또는 원인을 진단받아서 그런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물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김 다이어트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조금씩 좋은 걸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조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즐거운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